이거 나한테 맞는 게 있네.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오늘 윤석열 후보님 모시고 정호정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이사님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돌아보기 전에 그래도 잠깐 설명하고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뿌리 이제 기술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52시간 조제입니다. 52시간은 사실 근로자나 기업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인데 이거는 저희 같은 뿌리 기술 업종은 이제 설비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업종인데 뿌리 기술이라고 하면 뿌리 기술이라 하면은 프레스나 사출, 열 처리, 도금, 도장 이런 제조업의 대한민국 기본적인 근간이 거. 되는 네. 그런 제조업을 일컫는 산업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동차 부품 중에 전자장비도 납품한다는데 어떤 걸 하시나요? 자동차 부품 중에 전자 부품은 아니고요. 네. 저희는 뭐 전자 그 변압기, 네. 전압기 그쪽으로도 그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프레스라고 전 네, 들었어요. 프레스라는 업종에서도 네. 자동차 부품이 있고 전자 부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다양한 산업군을 네.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여기서 나가는 제품은 어떤 건가요? 저희는 시트 쪽, 시트. 안전벨트 쪽, 에어백, 하우징 쪽 이런 안전 부품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시트와 관련되는 부품. 그래서 이 52시간이라는 거를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업종별로 좀 차정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예, 저희 같은 제조업은 설비가 가동 시간이 사실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설비 기반의 제조업에서는 사실 시간이 매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규제한다는 거는 이제 매출을 규제한다는 뜻과 동일시 판단이 시간을 되고요. 좀 늘렸으면 좋겠다. 예, 네. 그러니까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원하는 거로. 원할 때는 그런 제도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주 52시간, 그 다음에 부인난. 저게 지금 주 52시간을 좀 늘려달라. 어차피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좀 할 수 있으면 늘려달라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당국의 뭐 승인이나 이런 신고 없이 주 52시간은 어떤 1년 평균으로 유지하되, 주당 평균 시간으로 유지하되, 좀 집중적으로 일해야 될 때는 좀 근로시간을 늘리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연 평균 주 52시간을 좀 맞추게 해달라.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사 간이 합의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느냐. 근데 지금 아마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이게 일종의 최저임금처럼 근로시간 법제화라는 게 한번 딱 되면은 이게 좀 불가역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왜냐하면 어느 특정 지역에만 줄 수가 없고 업종별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업종을 어떻게 나눌 건지. 저렇게 무리하게 이를테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고 문제가 좀 일어나는 곳들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인데, 이 대기업의 노조, 민노총이 소위 좀 지배하고 있는 이런 대기업 노조들과의 그런 그 영향 하에서 저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노사 간에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지금 막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근로 시간 문제는 좀 우리가 국민적인 좀 다시 좀 어떤 합의를 좀 도출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근로 시간을 좀 유연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좀 유연화를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저도 제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은 이런 그 노동 유연화라는 거를 좀 결국은 유연화라는 거는 필요와 수요에 맞게 그 좀 변해가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박 사장님께서 좀 애로를 겪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뭐 박 사장님뿐만 아니라 경무정밀의 근로자들도 여기 노동자들도 좀 바꿔달라고 하는 거니까 대번에 그 주 52시간 했을 때 저는 그때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중앙지검에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의 참 사람 구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금 다각도로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더 주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종전의 제조업들이 이런 무슨 뭐 첨단 이런 기술 분야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로서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 공장의 스마트화가 이제 진행이 돼 나가고 그러면은 종전보다 좀 직원을 구하기가 좀 나아지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이제 월급이 적고 좀 근무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좀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그냥 놔둬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월급을 더 주고 더 나은 복지 뭐 이런 사내 복지를 제공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또 최저임금처럼 이렇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그 부분은 결국 재정이 좀 어느 정도 담당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기업과 뭐 중소기업 예,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에 한 2차례 갔었습니다. 이제 많은 그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좀 가업 승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좀 국가에서 소위 가업 승계 조건을 조금 유연하게 완화해 달라는 거 하나 하고 그거는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으로 또 늘 강조하시는 게 바로 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납품 단가가 같이 따라서 조정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일본에 뭐 도요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선진국에서는 계약을 했더라도 납품 단가가 바뀌는 것은 어떤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봐가지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게 그리고 그걸 조정하지 않는다면 이게 소위 대기업의 납품업체에 대한 하나의 갑질로서 이제 보고 거기에 따른 이제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도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납품 단가의 상승이라는 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그 발주 회사와의 종속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종속 관계가 좀 높으면 협력업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각자 대등한 어떤 시장에서의 그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납품하는 그 기업과 그 납품 발주하는 그것이 단순히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방서를 보내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그 원자재를 사서 써야 되고 이런 것이 사전에 다 이미 되어 있고 종속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은 그거는 소위 말해서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상식이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문제도 이제 아마 많은 이제 실질적인 이런 논의와 제도가 이제 만들어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네. 마칠 거고요.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입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계속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챙기겠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네. 이동하실까요? 네.